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목동에서 4년간 수능 국어 수업을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해왔던 김선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떡해. 오늘 갑자기 날씨가 아침부터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추워서 멋내겠다고 오들오들 떨면서 왔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어머님들 모시고 오늘 설명회로 드릴 말씀은 일단 최근에 이제 11월 14일에 저희가 올해 수능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도 이제 고3이 되신다면 이제 딱 어머님들 마음이 이제 내 새끼가 정말 수험생이네. 이제 준비해야지. 라고 어머님들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수험생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올해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일단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실제로 얼마만큼 대학을 보냈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사과나무 안에서는 제가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수능은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4년간 목동에서 수능 수업을 해왔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트렌드는 일단 EBS 연계 체감률을 일단 50% 이상을 올려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국어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문학의 제재의 양도 많고 독서의 제재 범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어떤 특정 부분이 시험지에 나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가원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리고 적정한 난이도를 가지고 우리는 준 변별성을 갖춘 문제를 낼 거거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취지로 사실 저는 평가원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면밀히 쫙 검토하고 실제 평가원 문제들이 그렇게 나왔나? 이런 걸 전 사실 다 구체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일단 공교육 내에서 대비는 불가능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범위 자체에서는 51.1% 정확히 45문항 중에 23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건 이미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제재를 좀 어느 정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선생님이 충분히 내공이 깊은 자료와 함께 반복을 시키고 유형체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반은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계율을 가지고 독서부터 살펴보시면 과거의 수능은 독서 파트를 막 초고난도로 내겠다고 해서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했었던 제재는 일단 경제고요. 그리고 과학, 그리고 기술. 요 순으로 난이도 자체를 제재에서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는 제재의 난이도는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문도 굉장히 짧게 줘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주는 정보량은 최소화시켜서 나가되 그리고 4번에서 17번까지 이미 저희 아이들이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그 제재를 다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딱 현장에 가면 봤던 거잖아. 여기에서 2달락 우리가 봤던 거고 뒤로 변형된 거잖아. 약간 이런 편안함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는 하나 변별성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변별성은 이제 3점짜리 문제에서 안 줘요. 어디에서 주냐? 2점짜리 문제에서 변별력을 줘서 2점 배치에서 고난도 문항을 만들었고 그 고난도 문항은 어머님들 시대에 그냥 단순히 읽고 풀면 되잖아는 절대 안 되고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선택지에서 내용 관계를 파악한 후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추론하거나 비교 분석해 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1차적으로 지문을 읽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 구성된 재구성된 답안지를 찾아야만 한다. 세 번째, 추론 능력이 상당히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 싸움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독서는 어디서 어려워져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가하고 나 주제 통합 세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보통 수능에서 최근 트렌드로만 말씀드리면 인문 플러스 예술 복합 고난도 지문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인문이라고 하는 건 철학 파트를 의미하는데 특히 철학 파트는 어떤 부분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동양 철학 또는 서양 철학 중에서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엔 어디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동양 철학을 더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이기론 같은 거, 뭐 이양로, 박은식, 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서양보다 동양 걸 건드려버리면 일단 말 자체도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면 명제를 풀어나가는 지문, 뭐 논제 이런 부분의 철학 지문들은 아이들 자체한테는 킬러 지문이에요. 킬러. 그러면 여기에서 등급의 변별성 주거든요. 여기에서 등급의 변별성을 준다는 건 일단 1, 2등급 최상위들은 여기까지 진입을 하고요. 80분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독서는 보통 30분 이내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3, 4, 5등급들은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머님들, 자제분들이 모의고사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나 지문 하나 다 못 풀고 왔잖아.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풀었잖아. 이게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어렵기도 한데 길기도 하고 문항도 가장 많습니다. 문항이 평균 4문항 달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6문항 주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6개 3점짜리 포함해서 다 날려버리면 등급은 3등급 이하로 하락하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변별성을 엄청 준다는 것. 근데 올해 수능은요. 보통 얘가 12에서 17번 끝으로 뺐는데 올해는 그 개화 개념 가지고 4에서 9번 앞으로 뺐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수능 수업하면서 하반기까지 쭉 끝까지 끌고 가는데 애들한테 항상 강조해요.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출대로 꼭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나오면 너 당황하지 마. 선생님 다 알려줬다. 이렇게 교육을 엄청 시키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와요. 선생님, 역시 선생님 말한 대로 다른 게 나왔어요. 문항 배치 순서가 달라졌어요. 올해.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지점도 다른 부분들. 근데 독서는 이쪽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걸 시간 안에 글을 분석해 나가면서 유형체화를 반드시 10개월 만에 만드셔야만 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문학으로 안 가고 선택 과목으로 배치를 해버렸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사실 어떤 매체든 만만치 않다고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어머님들이 구체적으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수능을 볼 때는 올해처럼 사실 재수생들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밀리지는 않았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대급으로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치여지는 게 고3들이 였고 그래서 선택 과목도 딱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화작은 현역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했고요. 엄매는 재수생들이 거의 100%를 차지해서 시험을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이제 고3이랑 재수행에서 선택 과목 자체도 갈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고3들 입장에서 화작을 읽고 그냥 풀면 되겠지 하고 시작한 게임인데 일단 읽고 풀면 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료 자체 분석에 어려움을 준 게 화작이에요. 근데 이 자료 분석하는데 시간 싸움이라고 제가 써놨죠. 11문제를 보통 재수생들이 몇 분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재수생 수업도 했거든요. 재생들은 몇 분의 선택 과목이 끝날 것 같아요, 어머님들? 평균 13분 컷, 뭐 이렇게 매체에선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1분 짧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문독서 싸워야 되니까. 재수생들은 10분 컷으로 끝나고요. 완전 최상위 1등급은 7분 이내면 엄매가 끝나요. 그럼 80분에 7분으로 끝나버리니까 나머지 시간을 문독서에서 잡아버릴 수 있는 힘들이 생기죠. 심지어 문독서도 많이 했는데. 그쵸? 그래 고3들이 밀려요 안 밀려요? 시간에. 밀려요. 그래서 여길 잡아줘야 돼요. 무엇을? 시간 싸움을. 이거 굉장히 스파르타하게 훈련 안 시키면 절대로 고3들이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빡세게 시킵니다. 엄매 같은 경우는 예문인데요. 제가 예문의 신유형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놓은 건 기출의 매뉴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트렌드는 기출문제에 있는 예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문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심지어 복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문장론과 시제 표현이 막 같이 뽕짝된 문제 유형을 한 번에 내버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꼭 하고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선택 과목 여러 문제 무조건 맞아야 최상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제가 문학으로 들어왔는데 문학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겠습니다. 모든 세트의 난이도가 다 상승했다. 문학은 내공이 없으면 달려들기가 힘든 게임이 됐어요. 옛날엔 독서 파트가 더 어렵다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문학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대비는요. 연계는 친절한데 비연계가 불친절이라고 써놨죠. 연계가 보통 3개 작품 정도 출제하고요. 비연계가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연계에서 주어지는 정보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 충분히 쌓여져야 되고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안목들을 갖추어야 현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특히 저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제가 여기 올해 수능에 나온 표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기 빨간색은 전부 다 연계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어떤 지점을 설명을 딱 하고 넘어갈 거냐면 문학에서는 갈래복합 파트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갈래복합 파트에서 고전 수필이나 현대 수필, 특히 고전 수필이 낯선 지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 많은 아이들은 그 문제 단독과 그 문제를 포함한 외적 준거 방식 문제를 다 틀려서 와요. 그래서 고전 수필은 1등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친구는 빌런이죠. 아이들의 등급을 다 깎아먹는. 그래서 고전 수필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계속 원리 학습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도 여기 와 아침부터 일찍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새끼만큼은 꼭 서울의 명문대 꼭 스카이를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라고 보아서 제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학을 가시려면 일단 고3 기준으로는 내신과 예체능 계열과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최저를 확보하시거나 아니면 온전히 정시 파이터로 진행을 해서 정시 가나다군으로 지원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 안에서 국어는 반드시 1등급을 확보해야만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제가 어머님들과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때 저는 아이들의 1등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체크한 게 출제 방향성의 정확성이거든요. 출제 방향성.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실제 과정 중에 저는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아이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연구한 자체 해설서를 시즌마다 나갑니다. 이거는 EBS 연계교재 플러스 그 다음에 기출 플러스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에 포함되지 않는 비연계 내용까지 문학과 독서 내용을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한 주에 주간 해설지 자체로 한 50페이지 이상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간 페이지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학습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매 시즌마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매 시즌마다 선생님 자체 해설서를 통해서 저는 평가원에서 무엇을 낼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를 가지고 지도를 해요. 그리고 그 해설서의 내용 속에서는 실제 하반기로 갈수록 아이들이 공부한 양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어머님들도 학원 보내보셔서 알지만 학원에서 주는 자료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방 다 차지하시지 않으세요? 애들이 언제 다 봐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그 많은 범위들 안에서 추려요. 구조적으로 단권화를 제가 해주고요. 그 단권화 속에서 평가원 직전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최종 11월 그 직전마다 저 나름대로 얘들아 여기가 중요해 각 영역별로 구조적 단권화한 책이 별도로 나가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막판대에서 뭐 볼까요? 계속 모의고사 풀까요?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할 때 그렇지 모의고사 계속 풀어야지 시간 훈련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한 거 여기다 정리해 둘 테니까 너네 이것만 봐
라고 해서 실제 이것만 보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자랑을 좀 해보면 2년 연속 고전문학은 전부 다 적중을 했고요. 작년에 독서 파트에서 2개의 제재를 수능에서 다 마쳤고 올해는 6, 9, 11월 전부 다 독서, 문학 파트의 모든 영역에서 최소 2개 이상씩은 제가 다 적중을 시켰거든요. 아이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선생님 이렇게 진짜 그 직전에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지문을 제가 미리 공부하고 가서 너무 편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물론 성적도 잘 나왔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방향성의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매 분기마다 자체 해설서를 제공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10개월 동안 저와 함께하는 과정 동안 수능 국어는 어떤 전형이든 간에 1등급을 완성시켜 드리겠다. 이런 확신을 꼭 드리고요. 그러면서 그 확신 속에 제가 목동건에서 굉장히 다년간 오랫동안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저랑 이제 입반 시기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학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전형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오래 들을수록 명문대를 가기는 해요.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소통한 친구들이 오래 한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보통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들은 이제 고3 때 수능 국어 좀 해보려고요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3월에 들어오거나 뭐 1월에 들어오거나 중간에 육모 이전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제 입반하는 친구들의 이제 이렇게 이쁘지 않은 등급 양상들이 저하고의 상호작용과 수업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은 목표한 만큼은 대학을 거의 다 보내드렸다라는 것을 어머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이 친구는 사실 원래 지방대 갔었어야 되는 친구인데 예체능 계열이긴 하나 지방대를 가야만 했었던 친구인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제가 포기하지 않았죠. 꾸역꾸역 끌고 와서 결국은 이제 정시로 입반 때 6등급이었던 친구를 결국 최종에서 2등급 받게 만들어서 마지막 실기 빡세게 해서 이제 합격을 시킨 사례여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 4, 5등급의 이제 하위권 친구들이 그래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 정규 프로그램은 사과나무에서 1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수업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지금 첫 번째 시즌에서는 그 수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출 분석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시간대는 단순히 문항 분석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능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저는 선택지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 그대로 출제가 안 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출에서 어떤 작가나 작품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즌 1부터 시작을 해서 시즌 2와 시즌 3은 여기가 뿌리를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에서 열매를 키워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EBS 연계교재 과정이고 이 EBS 연계교재 과정에서 연계와 비연계를 합산한 아까 말씀드렸던 해설서와 함께 수업이 이제 빛날 수 있는 지점이고 아이들 등급이 엄청나게 빛내줄 수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하반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조적 단권화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 여기에서 이제 체화 수업을 중점적으로 하죠.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과 그 다음에 신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수업을 총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진행하면서 실제 정규 수업은 지금 일요일 7시에서 10시 수업으로 배치되어져 있고요. 시즌 1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시즌 1에서는 제가 정규 수업만큼 굉장히 강조하는 지점이 또 클리닉인데요. 클리닉은 저는 이제 PT라고 해서 PT, 이 약자인데 그 퍼스널 트레이닝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간대는 개인마다의 처방이 들어가는 시간이라서 클리닉 또한 엄청 공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놓으면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실전
모습들을 진행을 하고 어머님들께 매주마다 안내 문자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클리닉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을 대충 문제 풀고 가, 조교 선생님이 질문 받아줄 거야, 그런 클리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제가 이제 이번 시즌 1에 정규 교재 안내를 간단하게 하는데 자체 교재가 나가고 첫 번째 시즌 1은 프로그램 이름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처음부터 뿌리를 잘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시즌 1 프로그램을 문학과 독서 워크북으로 구성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전달을 막 해드렸는데, 제가 항상 시작할 땐 어머님들도 불안하시고 정말 저 선생님이 내 아이 등급 잘 만들어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아이들도 3등급, 보통 4등급이 제일 많아요. 위치대가.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처음 입반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다스려 나가고 소통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내보내자, 그게 제 목표를 삼고 첫 개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목표를 100% 달성하진 못하더라도 저는 항상 90% 이상은 달성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 결실들이 늘 눈에 보여왔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가 같이 웃으면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드리며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